영남 지역의 젖줄이자 상수원이기도 한 낙동강, 이 녹조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김성환 평론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수도권은 물난리인데 비가 좀 적게 와서 그런가요? 상황이 안 좋은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영상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염과 가뭄 속에 낙동강 수질이 역대 최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 색깔이 정말. 네, 그러니까 지난 5월 조류 관심 경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8월 중순부터 경계 단계로 지금 경보가 격상된 상황입니다. 강물은 온통 녹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컵에 담겨 있는 녹조가 본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약간 걸쭉해 보이네요. 정말. 네, 거의 죽처럼 변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어민들도 고통을 하고 호소하고 오면 구토 아니면 더 심하면 구토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토할 급여까지 오고 있습니다. 상류 상황도 비슷합니다. 그물을 건져 올리자 이 죽은 물고기들만 가득 올라옵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시민들이 식수원인 취수장 주변에 살수 장치를 가동해 보지만 역부족입니다. 흙을 퍼보면 지렁이와 이 사급수 지표종이라고 하는 깔따구 애벌레로 추정되는 유충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류도 마찬가지고 취수원 주변도 그렇고 심각하네요. 네, 맞습니다. 거의 전 지역이 다 마찬가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하천학회하고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구뚝에서부터 영주댐까지 쭉 가면서 살펴봤다고 하는데요. 네. 거의 전체가 녹조 천지다 이렇게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근처만 가도 녹조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서 화면에도 나왔던 것처럼 이 물밑 뻘층, 그러니까 온이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그 온이를 떠보면 그 온이 속에 사급수 지표종인 붉은 깔따구 애벌레가 발견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원수에서만, 낙동강 원수에서만 이런 게 발견되는 게 아니고요. 석동 정수장에서도 거기에서도 지금 깔따구가 발견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수장에서도. 네. 역시 그쪽은 지금 비가 많이 안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죠, 1차적으로는? 녹조 원인을 하나만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은데요. 일단 수온, 수량, 유속, 그리고 영양물질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낙동강 유역이 올해 강수량이요 예년에 한 58%밖에 안 됩니다. 절반밖에 안 되네요. 네, 가뭄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네. 또 장맛비가 지금 비켜나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중부에만 계속 비가 오니까. 예. 그런데다가 우리 데프리카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폭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온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4대강 보가 16개가 있는데요. 낙동강 유역에 있는 보가 그 절반인 8개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에 물이 흐르지 못하는 상황이 되니까 물이 정체되고 자연스럽게 물이 정체된 상황에서 썩는다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녹조가 더 많이 확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여건이 지금 낙동강 녹조 상황 안 좋게 만들고 있어요. 자, 낙동강 수질을 직접 분석한 전문가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연결 감사드리고요. 자, 먼저 현장 조사를 좀 해오고 계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지난 7월 달에 이제 영주댐을 포함해서 낙동강 중류부터 하류까지 전 구간에 이제 조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녹조가 굉장히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제 녹조에서 만든 지오스트민이라는 악취도 굉장히 심했습니다. 네. 자, 육안으로 보기에도 문제가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 실제로 얼마나 유해한지 이게 진짜 문제 아니겠어요? 수질 분석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마이크로시스틴은 간 독성 물질인데요. 최근 연구 결과를 보면 신장이나 생식 독성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이제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마시는 물에서 1ppb라는 기준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네. 1ppb란 쉽게 설명하면 1리터에 한 방울보다 적은 양이 있으면 이제 그 물은 우리 인간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고산, 매곡, 문산, 대구 정수장에서 이제 정수된 물에서 약 0.22에서 0.28 ppb가 검출이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니까 원수에서만이 아니라 취수 시설을 네. 통해도 다 걸러지지 못하고 수돗물에서도 검출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에 기준치가 있습니까? 기준치를 넘어서는 수치인가요?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LR이라는 물질로 1ppb로 현재 기준치를 마련하고 있고요.
전 미국에서 가장 마이크로시티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어린아이들 0.3 ppb 기준치보다는 이하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네, 일단 기준치보다 이하지만 검출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언론 보도 보면 환경부 조사에서는 같은 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보고도 있던데요. 왜 그렇습니까? 네, 마이크로시티를 검출하는 방법은 사실 다양한데요. 현재 마이크로시티는 300여 종까지 검출이 발견이 되었고요. 환경부에서는 굉장히 정확한 LC 매스매스 방법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지만 현재 4종에서 또는 5종의 마이크로시티만 검출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미국 이제 환경부에서 전체 마이크로시티를 측정하는 일라이자 방법으로 검출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 이제 결과값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게 정부 설명인데 그게 아니군요. 더 많은 종류를 검출하고 있다 이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는 전체 200여 종의 마이크로시티 내 특정 구조를 이제 측정하고 정량을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 방법은 미국 환경부에서 공인한 방법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유해성은 일부 논란의 소지는 좀 있어 보이긴 하는데요. 그래도 녹조가 심각한 건 사실이고 해결책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사실 녹조는 제가 바라보는 녹조는 사람이 결국 만들어낸 환경 재난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강의 부영양화가 핵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지금처럼 기후 변화 그리고 또 이제 유속이나 강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녹조는 더 심해질 것이고요. 안타깝게 우리 정부는 조금 수돗물 정수 방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원수 관리라고 보입니다. 고도 정수 처리 장이라는 걸 설치를 했지만 그 말은 즉 우리나라 물이 그만큼 오염이 되었기 때문에 정수를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그리고 결국에는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이 점을 꼭 유념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확인하고 싶은데 지금 우리가 네. 마시고 있는 그 영남 지역에서 마시고 있는 수돗물에도 일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녹조가 시작이라고 바라다 본다면 올해가 아니라도 내년에라도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늘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승준 부경대 교수였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사 결과가 정반대여서 사실 환경부 결과랑 민간의 조사 결과가 네. 논란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 결과의 어떤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요. 일단 원래 원수 자체가 좋아야 되는 거잖아요. 뭐 우리 계곡에 가서 물 그냥 손으로 떠마셔도 되는 이런 상황인데 네. 지금 이제 환경부에서 검사를 했다고 하는 게 정수장 5곳에 있는 수돗물, 정수를 거친 수돗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없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마이크로시스틴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건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 정수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이런 물의 자연성이 훼손이 되고 물 자체가 그렇게 좋다고 말할 수 없는 물을 우리가 마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러기 전에 물 자체를 깨끗하게 만드는 게 원래 더 좋은 방법인데 결국은 녹조는 녹조대로 두고 물은 굉장히 정수를 많이 거치고 난 다음에 그걸 사람이 먹는 뭐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원인이 워낙 복합적이어서 예.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격적으로 이런 논란이 시작된 게 2012년 4대강 보가 만들어지고 난 다음부터 이런 논쟁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는데요. 강이 흐르지 못하니까 문제가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도 정권에 따라 다르고 같은 정권 안에서도 원인을 다르게 분석하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지난해 환경부가 4대강 보를 3년 6개월 동안 관찰한 결과를 내놨는데 2019년과 2020년에는 녹조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다. 그 원인은 보를 개방한 덕분이다. 그러니까 유속을 빠르게 하니까 자연스럽게 녹조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불과 4개월 뒤에 환경부 녹조 대응 TF 회의 자료를 보면 녹조가 악화한 원인은 수온과 강수량이다. 또 이렇게 해놨어요. 보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이쪽을 더 비중을 두느냐, 이쪽을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서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면밀하고 정확하고 객관적인 조사 결과를 내놓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과학은 항상 일관돼야 되는데 희한합니다. 정권이 바뀌면 과학도 바뀌고요. 군도 바뀌고 국정원도 바뀌고 막 그래요, 우리나라.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물이 좀 맑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는데 가능한 방법은 잘 좀 찾았으면 좋겠고. 자, 마무리하죠. 김성환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자, 저는 내일 돌아옵니다. 4시엔 사사건건.